자, 전산 세무 2급 119회 지금 이론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금 풀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재무회계 문제 5개, 원가회계 문제 5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무회계 관련된 거 5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하네요.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겠죠.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재화가 공급됐을 때, 그 다음에 유용액이 공급됐을 때, 뭐 등등, 우리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죠. 자, 일단 보기 1번에 보시게 되면, 기한부 판매의 경우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정확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판매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판매가 기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판매가 확정되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재화의 공급 시기 전에 재화를 우리가 제품이라고 생각할게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은 때에 그 대가의 전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계약금을 먼저 받는다 그러면 대가의 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대가의 일부를 우리가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물건은 1000만원어치 팔기로 하고서는 100만원 계약금 받았을 때 그때 대가의 전부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받은 대가에 대한 거 이걸 갖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약금을 갖다가 맞다는 말은 계약금 우선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제품 판매될 금액은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지금 그 실제 회사 업무에서도요. 계약금을 먼저 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금을 100만원 받았을 때 제품 아직 1000만원 제품에 대해서 물건을 재화를 공급하지도 않았고 계약금을 먼저 받았을 때 이 계약금에 대한 것만 대가가 전부가 아니라 계약금 받은 것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게 틀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실제로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보내게 되면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보내달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걸 하지 않더라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놨을 때 받은 대가에 대한 것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 대가 전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랬는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경우는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재화 사용할 수 있게끔 될 때에 그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게 되면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월일로 하여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예를 들면은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5월 1일부터 그 거래처와 5월 31일까지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고 이 기간 중에서 거래가 발생한 날의 합계 금액을 날짜는 5월 31일 즉 날짜라는 것은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이 마지막 날짜 5월 30일 그 달의 마지막 날짜로 작성해서
다음 달 즉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회사에서 실제로 거래처의 대부분을 월화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월 중에 공급이 됐던 재화들에 대해서 또는 용역들에 대해서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여기 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에 대한 특례예요. 그래서 월화계 세금계산서 이렇게 발급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뭔가 봤더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 임대면적 구하면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세되는 그 임대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경식으로 아셔야 될 게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는 여기 우리가 뭐라 그럴까 매각을 했다고 하게 되면 토지 거래를 매각하게 되면 얘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면세예요. 토지 거래는 면세인데 매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처럼 임대를 하게 되면 얘는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인데 이 과세 중에서도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얘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얘가 임차 점포 상업용 점포라고 할게요. 상업용 점포에 해당되는 토지는 과세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할 때 과세인데 과세 중에서도 주택에 관련된 것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포에 관련된 것들은 즉 상가 건물에 관련된 것들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죠.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편적으로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매각이 아니라 임대예요. 임대를 한다 그러면 이만큼을 건물로 지어놨어요. 건물로 지어놓고 여기서 일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점포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1층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주택은 지금 평면적이 60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점포 면적은 1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포함해서 부수되는 토지 옆에 있는 땅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합치니까 1000이래요. 건물 지어진 것은 이만큼, 건물 지어져서 임대한 것은 이 두 가지에 이만큼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전체 토지를 따지면 1000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배경식을 먼저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과 점포로 겸용되는 1층 건물 이렇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면적은 60이래요. 건물이죠. 그 다음에 점포 면적은 140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 건물에 딸려있는 나머지 땅의 토지의 크기가 1000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시 안에서 토지에 관련돼서 건물과 토지에 비례해서 상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적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요.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택은 제가 면세한다고 그랬었죠. 주택은 면세니까 주택에 대한 것만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면세되는 것이니까 이 주택에다가 곱하기 몇 배? 5배를 해주는 거예요. 5배를 해주게 되면 5, 6, 30 그래서 계산이 여기 300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계산해 보는 거죠. 전체가 지금 1000인데 그 중에서 이 점포가 주택이 사용하는 그 비중이 얼만큼이나 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000 여기 전체에다가 전체 여기 건물에서 있는 임대준 주택이 총 200인데 그 중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해 봤더니 300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거를 선택하래요.
즉 비과세로 해주는 거, 면세로 해주는, 아니, 비과세가 아니라 면세로 해주는 것이 적은 것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을 먼저 계산했을 때 이런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둘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산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크기가 나왔죠. 계산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300이라는 게 주택 부수 토지 면적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연세되는 게 아니라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 면적 구하라 그랬죠. 즉 상가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요 점포 과세에 대한 걸 계산하라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전체가 1000에서 여기 계산된 300을 빼면 무조건 나머지는 몽창 다 과세되는 토지 면적이라고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요건 계산한 산식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 이런 문제를, 계산 문제를 특히나 풀 수 있겠죠. 근데 흔히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던 형태인데 이번 시험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과세에 대한 임대 면적을 물어봤기 때문에 700이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간이과세제에 대한 시험 문제는 세무 2급에서 아주 많이 단골로 출제되는 파트이죠. 이유는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간이과세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1번 보기는 법인도 신규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간이과세자, 법인은 무조건 간이과세자 제외입니다. 그래서 신규 법인이라 할지라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간이과세자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 분들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것은 면세 품목, 즉 쌀이나 1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이죠. 쌀, 채소, 과일, 뭐 땅에서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판매되는 그 음식에는 부가세,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만 매입하는 면세 품목들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시켜준다는 것이 의제매입세 공제인데, 간이과세자는요,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로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급대가라고 그랬어요. 공급대가가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은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후 다시 10%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 말도 수업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공급가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즉 일반 사업자인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해본다면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부가가세 때 매출세액 10만원을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런데요, 간이사업자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똑같은 물건을 팔았는데 공급가액 100, 세액 10만원짜리 공급대가 그러면 110만원이죠. 공급대가에다가 여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한 4-5개인가로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매업을 하시는 그 간이사업자라면 예를 들어 15%고, 또 다른 무슨 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 10%고, 이 업종별로 부가율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해줘요. 여기다가 그걸 예를 들어서 제가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10%를 부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가 판매를 했는데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간이 사업자는 세액을 부가가치세액 계산해 보니까 16,500원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똑같은 부가세액 10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 간이 사업자는 10만 원 중에서 16,500원만 매출세액으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희가 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거꾸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간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이런 세제 혜택을 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셔야 될 게 이 간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적격증빙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 매입했을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간이 과세자로부터 받은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를 갖다 반영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면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입력하면 얘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매매수전표에다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나눠지니까 그죠? 그런데 간이사업자의 세액계산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이런 매입세액은 금액이 이쪽은 공제받는 쪽, 이쪽은 납부하는 쪽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형평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만큼은 간이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어디다가 입력해야 된다? 매입세 포함해서 없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런 계산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요 해당되는 거 설명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세 문제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려는데 전형적으로 14번, 15번 문제는 전산세무 2급 문제에서 대부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네요. 종합소득이라 하면 종합소득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자소득과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개인의 한 1년 동안 개인한테 발생한 이 6가지의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이 얼마냐고 계산해보라 그랬었는데 이 산출세액 계산되는 순서, 절차를 여러분이 우리 손익계산서처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돼요. 자, 일단 우리 급여 계산하는 것처럼 일단 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 개인인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이면 우리가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2천만 원 이하이니까 원천징수한 것으로 끝내고 이자소득 그리고 이자소득에서 얘를 제외한단 말이죠. 분리과세를 한다는 얘기예요.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해가지고 원천징수한 건 낸 것으로 계산 끝내고요. 여기 종합소득에서는 뺀다는 얘기죠. 분리과세 한 다음에 종합소득에서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저 여기 사업소득 금액 4,200만 원 해놨고요. 기타 소득 중에서도 300만 원이 넘게 되면 얘는 무조건 또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기타 소득이. 그래서 얘도 종합소득에 신고 납부할 것이라서 여기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서 1,000만 원 해놨어요. 두 금액을 합치면 총 5,200만 원이 우리 지금 종합소득이 된다는 얘기죠. 기타 사업소득 금액 등등 해서 5,200만 원이 기타 종합소득 금액이 된 것이고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리 연말정산할 때 그 근로소득공제라는 거 있듯이 종합소득에서도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5,200만 원에서 750만 원 여기 소득공제 준다 그랬죠. 종합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데 과세표준 금액은 4,450만 원이 돼요. 이 4,450만 원에 대해서 여기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 단위가 어디에 속하나 봤더니 1,400만 원은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이죠. 그럴 때는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적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산출세액을 계산하느냐. 4,450만 원 이 금액 곱하기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15%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15% 해줬어요. 그렇게 계산해 준 다음에 누진공제세액이라고 해서 누진공제세액 126만 원 있죠. 요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되는 금액은 541만 5천 원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죠. 요게 산출세액이고 문제에서 산출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그랬죠. 바로 요거예요. 답은 여기 계산되어 있는 541만 5천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소득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산출세액 여기에서 여기 또 세금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 계산된 거에서 120만 원을 공제해 주게 되면 여기 421만 5천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계산해서 이걸로 답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산하는 순서가 여기 처음에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 납부세 계산되는 요 계산의 흐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계산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14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소득세 15번 문제네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옳은 거 찾으려네요. 자, 1번 우선 인적공제라 하면 우리 소득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된다고 배우셨어요. 기본공제는 조건을 충족하면 즉 족보관계라든지 나이관계라든지 소득관계 부양가족 중에서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한 사람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공제라고 해요.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 대상들 중에서 그 다음에 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추가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추가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1인당 1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공제는 인당 200만 원, 한부모공제는 100만 원, 부녀자공제는 50만 원. 한시적용으로 지금 혼인신고한 저기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공제해 준다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 현재로서는 2026년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뭐 우리나라 워낙에 좀 결혼이라든지 출산이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옳은 거. 첫 번째 보기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하는데, 배우자와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겠다. 뭐 등등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안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계 존속이 아니라 직계 비속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추가공제가 나오죠. 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경우에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네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포함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형제자매까지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의 자녀들, 그 배우자들 있죠.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과세기간 종료일, 즉 과세기간이 12월 31일이죠.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근데 이 과세기간인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사망했다고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일의 전날이에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서 사망한 당일날의 상황이 아니라 사망하기 전일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요거 세심히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요게 되게 헷갈리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를 풀으셨을 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2번인가 4번인가 헷갈리셨던 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망일 전일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119회 전산세무이급 15문제 이론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실무 시험이죠. 실기 파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